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 니로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기아자동차도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용카로 니로를 출시했는데요. 니로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잠깐 보시죠. 피터 슈라이어가 들어와서 만들었던 이 호라이코 디자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호라이코 디자인으로 했고요. 범퍼 끝단 위로 헤드램프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헤드램프 밑으로 보시면 에어커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공기 흐름을 잡아주는 통로죠. 이 부분이 들어가서 브레이크의 냉각 효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18인치 타이어인데요. 225-45R18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를 끼울 경우에 연비가 17.1이 됩니다. 그리고 16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19.5km/L로 연비가 좋아지게 되죠. 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공간도 아주 충분하고요. SUV만큼 머리 윗 공간도 상당히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 아래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들어와 있죠. 이 배터리를 밑으로 배치를 하면서 트렁크 공간의 여유, 그리고 차 자체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주행 안정감 그리고 승차감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배터리의 냉각을 위한 냉각 구멍, 공기 구멍도 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차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끝선으로 리어 스포일러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잉을 장착을 했고요. 리어 와이퍼가 있는 이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카메라를 숨기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가 이렇게 해치 방식으로 열리고요.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높이의 트렁크 높이를 가졌습니다. 열어보시면 별도의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열어내면 이렇게 펑크가 났을 때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응급 키트 컴프레셔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 거죠. 자, 문이 상당히 묵직하게 닫힙니다. 이런 묵직한 느낌 상당히 좋기는 한데 말이죠. 이런 무게감이 연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핸들 한번 보시죠. 많이 돌아가는데요. 자, 하나, 둘, 2.6, 2.7회전 정도 합니다. 자, 핸들 이렇게 수동으로 틸트 앤 텔레스코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버를 체크해서 정확한 세팅을 하고요. 자, 전동식 시트 넓게 되어 있네. 자, 좌우측 시야 충분하고요.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붕이 뒤로 낮아지면서 룸미러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약간의 침범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아이고. 네, 삐 소리 후에 말씀해 주세요. 음악. 마지막에 재생한 음악을 재생합니다. 됐네. 유보도 잘 되고. 자, 이런 정도로 음성인식. 음성인식은 아주 확실하게 제공을 합니다. 수입차에선 이런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나기가 어렵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팅을 하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66에 맞췄고요. 앞에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절반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좁혀지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66에 맞췄는데요, 약 50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까지도 가는
가능하겠죠. 가능해야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RPM 게이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속도계, 왼쪽에 에너지 모니터, 파워 게이지, 그리고 배터리 상태 보여주고요.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죠. 계기판에 주행 보조 시스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추돌 경보도 있고요. 관성 주행 안내도 있습니다. 자 섭니다. 거의. 오케이. 완전히 서기 직전에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됩니다. 딱 쏘고 해야 예. 서기 직전에 해제가 되면서 완전 정지까지는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기판에는 내비게이션, 설정된 내비게이션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계기판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전용 USB 포트죠. 핸드폰, 이런 모바일 기기들을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 여기 220V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도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나 바깥에서 이제 노트북 충전 같은 거 할 때 아주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 크렐 오디오, 그리고 난방 온열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그러니까 시트는 덥게도 차갑게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제서부터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여름철 운전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땀에 배기는 엉덩이 아니겠습니까? 이 냉풍 시트를 사용을 하면 아주 언제든지 뽀송뽀송한 그런 그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80 정도 속도인데요. 아주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차감 좋고요. 그리고 노면에 아주 자잘한 그 노면 마찰음 정도가 들리는데 오히려 엔진 소리나 기타 다른 소리들이 없어서 노면 잡소리가 좀 더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전반전은 연비 운전을 했고요. 후반전에는 제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운전의 결과는 20.9 정도 나왔고요. 그렇게 크게 뭐 기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크게 연비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도 그 정도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후반전은 그보다는 좀 떨어질 텐데요. 메이커에서 발표한 복합 연비 17.1을 넘길 수 있을지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아주 바닥까지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가속 페달의 저항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히고요. 밟히는 감각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게 밟힙니다. 자, 연비 운전의 팁을 한다면 파워 게이지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탄력 주행,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그래서 달리게 되면 배터리에 충전이 되게 되죠. 그만큼 에너지를 회수해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에코 구간에서 가속 게이지가 머물도록 하고요. 파워 구간으로 넘어가는 일을 가급적 삼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위치시켜서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계기판에 D4 표시가 S4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코, 초록색 에코 등이 오렌지색 스포츠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내비게이션의 컬러도 같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제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출발해서 오르막도 있었고 제법 그 급가속도 했고 가속도 하고 속도도 82 전후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6.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 뭐 가속을 해도 연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너무 연비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자, 차의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차체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자, 이 차의 공차 중량 1465kg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죠. 차체가 가벼워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 차의 움직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경쾌하게 가볍게 잘 움직입니다. 자, 고속주행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벚꽃이 만개한 북한강변길을 달리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려보고요. 자, 앞에 니로가 달리고 있는데요. 디자인 어떻습니까? 좀 간단한 단순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절제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루프 뒷부분이 상당히 완만하게 뒤로 숙여져 있고 그 끝부분에 스포일러가 이어져 있죠. 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일러를 뒷창 한가운데로 이렇게 내렸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니로의 스포일러가 훨씬 더 시각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속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요. 아주 가볍게 가속을 이어갑니다.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가속 혹은 고속에서 무게감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지날 때는 차체가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배터리 주행할 때 이 느낌 진짜 좋습니다. 좋지. 아주 싸우겠네. 그 엔진이 달린 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런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느낄 때마다 참 그 특색 있다,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엔진 소리가 없는 거지. 노면만. 자, 어느 상태로 달리는지 자꾸 궁금해집니다. 타이어에서 배터리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요. 엔진은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길게 가져가야지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구간을 이런 시내에서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자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내고 힘을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게는 좀 불리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비 발표도 보면 고속도로 연비보다 시내 주행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특성을 잘 알고 운전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00~500m를 배터리만으로 가고 있는 거죠. 17.8. 역시 시내 도심에서의 천천히 달리는 구간을 지나면서 연비가 확 또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공인연도 올라갔어. 17.9. 18.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효율이라고 한다면 뭐 간간히 속도를 좀 높이는 부분을 겁내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충분히 좋은 연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은 계속 잠만 자네요. 니로 엔진은 잠꾸러기. 제목 나왔네. 그러네요. 시승기 제목 나왔습니다. 니로 엔진은 잠꾸러기입니다.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곧 고속도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연비가 확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차의 무게감은 느끼기 힘듭니다. 가볍다는 느낌이
시종의 일관 차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제법 잘 컨트롤 됩니다. 큰 차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소형 SUV죠. 뒤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뒤가 짧은 차들이 다루기는 좋죠. 코너에서 특히.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코너링도 제법 우수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3단. 시프트 다운 후 가속이 대단합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자, 툭툭 안전 가속 페달 운전하십시오. 쳐보는데요. 뭐? 자, 3단. 자, 스포츠 모드로 왔고요. 자, 가속하겠습니다. 자, 속도 100 넘었습니다. 자, 엔진 소리는 스포츠 모드임에도 잔잔한 편입니다. 윈드실드를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정도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엔진 소리도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가 크냐 바람 소리가 크냐,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큰 듯 하고요.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고속 주행 중에도 가속감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EV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다시 에코 모드로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에코 모드에서의 가속감보다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감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전방 추돌 방지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자, 한번 들이밀어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EV 모드로 달리는 구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많고요. 고속 주행 중에 발을 떼면 거의 대부분 EV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거죠. 확 떨어졌잖아. 요금 2,500. 자, 에코 모드에서 그러면 에코다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옮겼고요. 자, 에코다스가 작동을 하느냐. 자, 앞에서 이제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이쯤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뭐 이런 게 효과적일 텐데요. 자, 크루즈와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다 껐습니다. 하지만 에코다스 시스템을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가속을 가고요. 단도직입입니다. 에코다스 시스템은 일반 운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적지 가는 진행 방향의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운전자가 발을 떼야 되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되는 지점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구간을 상당 구간 달리면서 코너 앞, 오르막 앞에서 신경을 써서 체크를 했지만 발을 떼야 되는 시점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코다스 시스템의 실질적인 그 효용성이 의심되는 부분이죠. 계기판을 통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운전자가 그렇게 반응을 할 텐데 말이죠. 그런 그 지시사항이 계기판에서의 안내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상단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유광 테두리를 유광 재질을 사용을 해서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광 테두리보다는 무광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그 손자국, 먼지들이 덜 타기 때문이죠.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터치식 모니터이기 때문에
손이 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 손이 이런 그 테두리 부분을 자꾸 닿게 되면 손때도 묻고 지문도 묻고 먼지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광 재질보다는 무광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글로박스 위쪽에 있는 이런 그 금속 그 느낌을 주는 이런 재질들, 오히려 이런 재질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남고요. 센터페시아 우측 그 운전자의 오른쪽 무릎과 맞닿는 부분,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와인딩 로드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코너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지지를 할 때 딱딱해서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 소프트한 부드러운 재질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니로가 지금 총 2,500대 계약을 받았고요. 사전 계약 개시일인 3월 16일부터 런칭 전일이었던 3월 28일까지 9영업일 동안 총 1,500대의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29일 출시 이후 어제까지 6영업일 동안 1,000여 대의 본 계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 누계 계약 2,5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원로는 3,300여 대, 연간으로는 4만여 대 수준에 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면 훨씬 더 관심은 많아지겠죠. 어쨌든 소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최신작, 기아자동차의 최신작 니로가 좀 더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소형 SUV 니로를 탔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소형 SUV로 시장에 아주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평을 출발해서 워커힐까지, 광장동 워커힐 호텔까지 약 50km를 달려왔는데요.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고속주행의 스포츠 모드 아주 즐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연비가 놀랍습니다. 16.9km/L입니다. 메이커가 밝힌 복합 연비 17.1에 못 미치지만 거의 근사한 육박하는 그런 기록을 보였고요. 엔진은 계속 잠만 자네요. 니로 엔진은 잠꾸러기. 일어나 이 새끼야. 야! 이래야지. 굉장히 흐름도가 좋은데. 완화는 됐다. 하지만 튀는 느낌도 살아있다. 무슨 얘기야? 다시 가. 그러니까 여기 뭐 무슨 얘기냐고. 튄다는 얘기 안 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튄다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노면이 불규칙한 데서는 약간의 하체에서 밸런스가 자, 갑니다. 잡아주니까 튑니다. 단계별로 있어서 보급형은 그냥 40m, 30m 떨어지면 해제되는 거. 근데 지금 얘네가 들어간 거는 거의 정지 직전에 해제되는 거고, 음. 좀 더 완성도 있는 거는 완전히 정지하고, 결... 정지에서 3초 후 출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싼 거나 그런 거지. 배터리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행복해. 자꾸 이제 배터리로 이제 그 전력이 들어갈 때는 마치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그 기분이 듭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게 없으면 주유소 가서 내 돈 내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들어오는 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거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라는 착각을 하고 살죠. 뭐 어차피 움직이면 기름 빼는 거고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건데. 이거 돌려주면 되지. 자, 다시 출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필링 갈았습니다. 배터리 갈았습니다. 필링 갈았다고 해야지.